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근 혼술 7월 24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들이 저절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말끔히 풀어져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다른 큰 이슈가 그 이슈를 덮으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이 인사 실패, 또 더 구체적으로는 사적 채용 논란, 이것을 민주당이 프레임을 걸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해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구급 공무원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이슈가 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자, 이 이슈 사적 채용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촛불 이야기까지 민주당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슈를, 지금의 이슈를 곧 덮을 다른 이슈가 잠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발, 특히 이재명 발입니다. 이재명 이슈가 지금 윤석열 이슈를 조만간 덮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정가에 그런 기운이 정가에 감돌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 지금 전당대회에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자,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선이, 지금 민주당 경선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장판.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지금 경찰과 검찰이 여러 가지를 수사 중인데, 당장 경찰이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공식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냐면은 이 김혜경 씨,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이것을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하고 있죠. 이 수사대의 관계자가 한 말인데,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8월 중순쯤, 다음 달 중순쯤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8월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당대회를 한 보름 앞둔 시점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이 법인카드 의혹 외에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도 진행 사항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가령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이것도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6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전에 계좌 통신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이라서 조만간 1차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이것은 최근 감사원에서도 이 성남시, 그때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는데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 부당 이익을 챙겨주는 비위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밝힌 내용이죠. 그때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이재명 시장의 핵심 측근이 또 엄청난 특혜를 받은, 자,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도 몸통은 이재명,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전당대회 전에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도 이 행정법 부분을 추가로 살펴본 뒤 수사할 계획이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혹, 대선 캠프 의혹이 일어났던 것도 있죠. 이 법인카드로 음식을 막 사서 퍼날랐다는 의혹이 있는 그 의혹도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 그 의혹은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 자, 이러니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법인카드뿐이 아니고 백현동,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전당대회 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당대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관련 수사,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의 진행 속도를, 과정을 이처럼 밝힌 것은, 또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밝힌 대로 다음 달 중순, 8월 중순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일어나겠죠. 자, 후폭풍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당내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는 정치권 전반에 일어나는 건데, 민주당 당내에서는 만약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어떤 혐의점이 확인이 되고 경찰이 그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아주 많은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다면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퇴론,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뭐 나올 겁니다. 지금 워낙 치열하게 맞붙어 있기 때문에 28일 오늘 28일이면은 3명으로 컷오프가 되죠. 3파전이 벌어질 텐데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다른 2명의 후보가 대대적인 공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당대회 일정이 좀 흔들리겠지만은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까지는 그대로 갈 겁니다. 예, 아직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8월 중순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도 또 검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겠죠. 자, 그러면 전당대회 치러지면 어차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재명 이슈가 민주당뿐이 아니고 전체 전국을 덮게 되죠. 전체 전국을 덮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경찰 발표가 됐을 순간에도 그 순간부터도 이슈가 민주당뿐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겠지만은 특히 이재명이 대표로 딱 당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민주당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국적인 전국을 다 뒤덮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국정에 국정 기로에 이 전국 기로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이슈가 윤석열 정부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 플러스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여론에 노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가 한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면서 특히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이 어떤 뭐 사적 채용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 탄핵, 뭐 촛불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이슈가 유일하게 지금 전국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재명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재명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론의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자, 이제는 이재명 대 경찰 아니면 이재명 대 검찰 또 이재명 대 민주당의 비주류 이 대치 국면으로 여론의 관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기대치 않게 그 이재명 효과, 이재명의 그 악효과죠. 악효과, 이재명에게는 악효과죠. 그것의 덕을 보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워낙 이 리스크가 많고 흠집이 많은 이재명의 덕을 본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선 때도 그랬죠.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뭐 비호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았기 때문에 뭐 형수 욕설이나 뭐 대장동이나 또 뭐 형 강제 입원 뭐 심지어 뭐 조카 이 어떤 살인사건 변호 막 이런 것까지 너무 비호감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비호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되거나 아예 묻히는 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그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당시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죠. 특히 어떤 뭐 학력이나 경력 과장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 초기에 있었던 줄리 논쟁은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아닌 걸로 덮여 있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 대신 무슨 학력 또 경력 과장 이런 논란이 있었고 특히 어떤 뭐 유튜브 채널 기자라고 하는 사람과
사적인 통화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면서 배우자 리스크가 생겼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김혜경 씨였습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이 공무원 별정직으로 채용한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이런 것이 논란이 되면서 또 김건희 리스크가 묻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재명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그 경쟁을 했고 0.73% 차이로 승리를 한 그 상대방인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어려운 시점에 한 번씩 나타나서 도우미 역할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때도 사실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물론 대선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완성할 거다 그런 그 분석가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억지로 그 국회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계양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을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빼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작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났고 또 국민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게 비쳤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역효과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만 살고 민주당은 다 몽땅 패배한 선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부활을 하는 순간인데 그런 그 논란이 정치권에 다시 확 퍼지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리는 그런 그 시선들과 잘못된 프레임들이 효력을 잃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좀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숨통을 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그 처리,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그것이 전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을 했을 때 이재명 리스크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은 숨통을 트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